자, 신성고 1번 문제.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니까 나머지 정리 바로 쓰면 f-1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이렇게 되면 되니까 답은 5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예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A, B, C, D 이렇게 그냥 조립제법 쓰면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1, 0, 4 쓴 다음에 마이너스 2 해서 1, 마이너스 2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 A가 1, B는 마이너스 3, C는 6, D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것이니까 답은 다 더하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두 복소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알파랑 베타. 그럼 알파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루트 2i 곱하기 루트 6i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루트 3이고 이렇게 된다고 알 수가 있고, 베타는 루트 2i 분의 루트 6이니까 여기다가 양 분자분모에 똑같이 i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6i 해서 마이너스 루트 3i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베타분의 알파니까 마이너스 루트 3 i분의 마이너스 2루트 3 해주면 루트 3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주면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1번. 4번 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러면 요거 조립제법 한번 되니까 일단 요렇게 한번 해주면 마이너스 1로 될 것 같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니까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다. 근데 얘는 실근이니까 두 허근은 여기서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허근은 두 허근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면 2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 연립방정식 풀어볼 때 이거 y는으로 위의 식을 바꿔서 y는 3x-1이다 이거를 여기 밑에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1 플러스 3x-1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이쪽으로 넘어서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정리되면 9x제곱 없어지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그러면 x가 두 개가 나오겠네요. x가 2랑 x가 1인데 x가 2일 때 y값은 5가 되는 거고 x가 1일 때 y값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이니까 여기선 7이고 여기선 3이니까 답은 7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6번 이차함수 범위 최소값이 마이너스 5이다. 범위가 이렇게 돼 있을 때니까요. 그럼 이차함수 식을 먼저 꼭지점 구하는 식으로 바꿔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먼저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이면서 마이너스 1,4를 지난다. 꼭지점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0,k면 내가 원하는 범위는 0부터 k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구간에서는 k일 때가 최소값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k, 마이너스 5를 지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즉 여기다가 x 대신에 k를 넣으면 y 대신에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 요거 이제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k제곱 플러스 2k 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8은 0이다. 그러면 k 플러스 4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2가 0이 돼서 k가 마이너스 4 아니면 2가 되는데, 지금 k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 구해주는 게 맞으니까 답은 2번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7번 얘랑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라는 건 두 개 방정식 형태로 놓고 바꿔서 봤을 때 요게 실근에 갖지 않는다, 즉 허근에 갖는다 라는 판별식을 써주면 되겠죠. 허근.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k가 0이다. 요거의 판별식은 9 마이너스 8 플러스 4k인데 요게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4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답은 최대값 정수 최대값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8번 직육면체의 건널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줘야 되는 거, 외워줘야 되는 게 있겠죠. 직육면체에서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대략 이렇게 있을 때 한 변의 길이 A, B, C라고 했을 때 직육면체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 이거 외워주셔야 합니다. 건널비는 AB, BC, CA가 각각 두 개씩 있으니까 E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고 했었고,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은 A, B, C가 각각 4개씩 있으니까 4A 플러스 B 플러스 C다 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부피 같은 경우에는 뭐 A랑 B랑 C랑 곱하면 되니까 A, B, C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대각선 길이 경우에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다 라고 요 직육면체 관련된 공식은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널비가 94기 때문에 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94가 되는 것이고, 대각선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5루트 2란 얘기니까 각각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5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해줘야 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요거 곱셈 공식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50, 요거 통째가 94니까 두 개 거하면 94인데 이게 144.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양수인데 이걸 루트 씌워주면 12가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구하는 답은 4A 플러스 B 플러스 C 모든 모서리의 합이니까 답은 48이다. 3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이건 치환해서 문제를 써주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8을 x라고 치환할게요. 그러면은 3 곱하기 7이면 x-1이니까 x-1의 10제곱은 x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가 나오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럼 x 대신에 x 대신에 0을 대입해야 이제 나머지를 구할 수 있으니까 x 대신에 0을 대입을 해보면 이 식이 이제 3은 r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답은 그냥 3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10번 x 10제곱을 x-2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다 라고 하면 일단 식을 좀 적어 볼게요. x 10제곱을 x-2로 나눴을 때 몫이 a0 a1x 플러스 a2x제곱 해가지고 a9 x9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나머지가 지금 x 대신에 2를 집어넣었을 때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2의 10제곱이 여기 이제 r 있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r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 2의 10제곱으로 바꿔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나머지를 하나, 이 식을 이제 완벽하게 만든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거 몫의 개수들 중에서 그 짝수 차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 식에다가 이제 x 대신에 1을 하나 대입을 하고, 왜냐면 요 식의 이 식에서 이제 개수들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개수를 이용한 문제는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x 대신에 1을 대입하거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하거나 0을 대입해서 이제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1은 마이너스 1 곱하기 이제 저거 다 적어주면 되는데 a0, 그러니까 모든 개수의 합이 되는 거겠죠? 요렇게 가서 a9 플러스 2의 10제곱 이렇게 하나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면 지금 짝수, 차수일 때의 개수만 구하고 싶으면 그 번갈아 가면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그것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역시 좌변은 1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고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9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좀 계산을 해보면 여기 a 이거 밑줄 방금 밑줄 친 거 계산을 해보면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해가지고 a9까지는 요거 계산하면 1024죠. 이거 일로 넘기면 마이너스 1023인데 둘 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이게 1023이다 라고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번갈아 가면서 되는 거는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해가지고 마이너스 a9까지 이렇게 해주면 이건 1023을 3으로 나눈 거니까 3, 4,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줘야지만 짝수인 애들만 남겠죠. 여기 A1, 뭐 A3, A9 이렇게 마이너스 있는 건 없어질 거니까. 그럼 A0 두 개, A2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A2 해가지고 A8까지 더한 게 1364다. 그래서 2로 나눴을 때 결국에 A0 플러스 A2 플러스 A4, A6, A8 요게 남게 될 텐데 2로 나누면 682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11번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킨다 라고 하면 이거랑 요거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거 부등식 이거 두 개 연립부등식 푸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4x가 1 플러스 5x보다 작고 1 플러스 5x가 x 플러스 13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위에 거 부등식 풀면 x가 a 플러스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라는 거 하나 나오고 밑에 거 부등식 풀면 4x가 12보다 작거나 같다. 즉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거랑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거 하나만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가 한 개라고 했으면 3만 정수로 갖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3이 여기 있고 이렇게 가서 a-1이 여기 이렇게 있을 텐데 2가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냐면 2가 여기에 위치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1은 일단은 2보다는 커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a-1이 그냥 이 값 자체로 2가 됐을 때도 이 부등식에서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는 3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가 돼도 된다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1 자체는 지금 3보다 작은 거니까 3보다는 작아야 된다. 여기서 뭐 같으면 여기서는 이제 같은 건 아니겠죠. 실수 a 그래서 a는 4보다는 작지만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가져가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zn 같은 경우에는 이 z를 몇 번 곱했냐라는 거죠. 몇 번 거듭 제곱시켰냐라는 건데 지금 zn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자연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50 이하에서. 그러면 한번 구해볼게요. z1은 그냥 한 번만 곱한 거니까 루트 2분의 1-i 이렇게 되는 거고 z2 같은 경우에는 제곱을 하게 되니까 제곱을 해주면 기호로 그냥 써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2분의 1-i를 제곱하면 1-2i -1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없어지면서 -i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세 번은 곱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i 같은 경우에 거듭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을 만들어 가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제곱하는, 그러니까 z2를 제곱하면 이제 z4가 나오겠죠. 왜냐면 얘를 4번을 곱하려면 제곱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i를 이제 제곱하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4번 반복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이게 복소수는 항상 주기성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몇 번 반복했을 때 똑같은 게 나오는지를 찾기 위해서 z4를 또 제곱했을 때 나오는 게 z8인데 결국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다. 즉, 이 복소수 같은 경우에는 8개씩 반복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8개씩 반복됐을 때 이 50이랑 제일 가까운 쪽에서 1이 나오는 게 어디냐면 뭐 Z8이랑 뭐 Z16 이런 식으로 8개씩 반복됐을 때 쭉 나오다 보면 Z40에서 처음에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Z48인데 이게 Z48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에 4개를 가져야 이제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4개 가면은 Z52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에는 맞지가 않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 요 40에서 4개를 더 가서 만들 수 있는 Z44도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는 44일 때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게 최대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13번 얘랑 얘가 만나는 최고차의 개수가 a라고 했네요. 그러면 만나는 두 교점의 두 점의 x좌표는 얘랑 얘다. 즉 우리가 요거 많이 봐왔던 거니까 얘랑 얘가 만나는 두 점의 그러니까 교점이 되겠죠. 두 교점의 x좌표는 이 방정식 ax 플러스 5는 fx라는 방정식, 이거 이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왜냐면 얘가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이제 이거를 이쪽을 한쪽으로 다 몰면 2차 방정식 2차식처럼 되는데 이 2차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냐면 이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a라고 했기 때문에 a,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x는 마이너스 3이랑 x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 플러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x가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0에서 최대값은 14다라는 걸 이용을 해줄 건데, 자 여기서 이제 fx가 2차 함수니까 뭔지 몰라. 그러면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5는 여기 전개 제곱하면 ax제곱 플러스 4ax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가면 플러스 3a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수비교법을 써서 얘랑 얘의 관계가 b-2a, 그러니까 좌변의 1창의 개수는 b-2a인데 그게 4a가 돼야 된다. 즉 b는 6a다 라는 식을 하나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 c-5만 남을 텐데 이게 3a다 라고 하면 c는 3a 플러스 5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이 fx라는 식 자체가 이제는 ax제곱 플러스 6ax 플러스 3a 플러스 5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이제 a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게 지금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 그려서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a 플러스 5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5가 여기 이쯤 있을 거고 0은 더 위쪽에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0일 때 14를 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즉 여기 위에 식에다가 x 대신에 0을 집어넣었을 때 14가 나온다라고 하면 14는 그러니까 F0 먼저 계산을 해보면 F0은
3a 플러스 5인데 얘가 14구나. 즉 a는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구하는 건 최소값이기 때문에 최소값을 구해주면 얘가 최소값이겠죠. 즉 마이너스 6a 플러스 5를 구하는 게 답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5니까 답은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14번 얘는 얘로 나눠 떨어지고 자 그럼 식을 써봐야 되겠죠. 일단 3차라는 거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 문제에서 그러면 px 플러스 4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는데 얘가 1차, 그러니까 2차, 이게 3차잖아요. 3차니까 얘가 이제 2차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떤 몫을 그러니까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ax 플러스 b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몫인데 몫이 1차인데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5-px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잘 주의하실 게 뭐냐면 얘가 3차야. 근데 px라는 게 예를 들어서 ax 세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px면 3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a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몫이 마이너스 ax 플러스 c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놓고 이제 비교를 해서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먼저 나머지 정리니까 p-2가 p-2면 얘가 5가 될 것이고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각각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p2도 5다 이렇게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거를 이게 두 개가 힌트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여기 위에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a랑 b를 각각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넣고 계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p-2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이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다. 그 다음에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p2 플러스 4는 그 다음에 3이니까 제곱하면 9 2a 플러스 b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위에 거 계산하면 9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고 여기도 9인데 이 9랑 9 약분할 수 있으니까 1은 2a 플러스 b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빼주면 8이 마이너스 4a가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다. 그러면 b는 5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즉 px 자체가 이제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p1은 2를 제곱하면 4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4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2 마이너스 4니까 8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15번 3차 방정식이 0보다 큰 한 실근과 0보다 작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한다. 그러면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면 무조건 조립제법 한 번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이거 개수 다 더하면 0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고 이제 조립제법 쓰면 되겠죠. 그래서 k-1에다가 더하면 0이다. 즉 x-1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1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근이 일단 x보다 한 큰 실근은 이건 찾았어. 지금 이게 x는 1이다 라는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0보다 작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0보다 작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요거 판별식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범위를 나눠서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이렇게 써볼게요. 요거를 fx라고 했을 때 이 f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잠수 그리고 x축 그린 다음에 지금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쪽에 0이 존재해야 되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이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x가 0일 때의 함수값 얘가 이제 0,f0인데 f0이 일단 무조건 0보다는 큰 쪽에서 값이 생겨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0보다 큰 쪽에서 값이 생겨야 되니까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k-1이 0보다 큰 거다. 그러면 k는 1보다는 일단 커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k-5가 0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함수값이니까 그러니까 꼭지점에 y좌표니까 그러면 k는 5보다는 작아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 k의 범위가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여기서 만족하는 정수는 2랑 3이랑 4가 되니까 다 더하면 9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2차 함수가 돼서 이렇게 6,0 뭐 이렇게 지난다고 하네요. 그랬을 때 fx는 3gx가 뭐 차이가 뭐 이렇게 난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 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gx 자체는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일단 gx 자체는 여기다 써볼까요? gx는 인수분해가 x-2 x-6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근데 x 대신에 0을 넣었을 때 y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2가 나오니까 여기가 이제 3분의 1이다 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겠네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gx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면 끝났다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fx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개수 아직 모르지만 얘도 인수분해가 0,0이랑 6,0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x-6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fx는 3gx가 두 실근의 차가 2분의 11이라고 했으니까 fx는 ax x-6 그 다음에 3g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2 x-6 요 방정식의 두 실근의 차가 2분의 11이다를 통해서 a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구해봅시다. 자 구해보면 ax제곱 마이너스 6ax 이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 넘기면 ax제곱 a 플러스 1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묶을게요 그냥 3a 플러스 4의 x 그 다음에 넘기면 플러스 12가 0이다. 그러면 뭐 근각에서의 관계 써도 되고 뭐 공식 써도 되고 하는데 뭐 공식을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공식을 좀 알려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두근의 차잖아요. 근데 두근의 차 같은 경우에는 알파가 예를 들어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하고 베타 같은 경우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하면 두 개를 더한 거는 우리가 이미 공식을 알고 있는데 뺀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이 b라는 친구가 없어지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a분의 마이너스 2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랑 약분하면서 이 마이너스 때문에 굉장히 거슬리기 때문에 a가 뭐 이렇게 하고 절대값을 씌우면서 그냥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그냥 깔끔하게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공식으로 암기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어서 그냥 절대값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자, 이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지금 여기서 이거 2를 왜 뺐냐면 짝수 공식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짝수 공식을. 짝수 공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분모가 a밖에 안 남겠죠? 그러면 a분의, 그러니까 원래는 a분의라고 적는데 아까 2를 약분을 시켰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차피 2가 생기니까 이거 짝수 공식을 쓰게 되면 a분의 마이너스 2 루트 b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겠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렇게 식을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식을 적용해보면 두 실근의 차는 2분의 11이니까 2분의 11은 a 플러스 1분의 이게 a의 역할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이거 여기 마이너스 없애고 2분의 3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얘랑 얘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2a 플러스 1 요렇게.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a 플러스 1분의 2 루트 9a 제곱 마이너스 a가 이제 플러스 12a 계산하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완전 제곱식이니까 a 플러스 1분의 2 그 다음에 여기가 3a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게 2분의 11이니까 계산할 거 계산하면 11a 플러스 11은 12a 플러스 8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a가 3이다 라는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되겠죠. 그러면 a가 3이니까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fx 같은 경우에는 3x x-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f 이 값을 구하게 되면 6 곱하기 마이너스 4 하니까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식이 좀 복잡하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됩니다. 근각계수의 관계 쓸 건데 한번 써볼게요. 여기까지 와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한번 써보면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러니까 두근의 차라고 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라는 게 2분의 11인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경우는 a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3a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1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1분의 12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니까 요거 공식 그대로 적용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4분의 121은 a 플러스 1의 제곱분의 4 3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 할 건데 4 하면 마이너스 48분의 요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도 이거 통분할 거니까 제곱하고 a 플러스 1 요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아까랑 똑같은, 그러니까 식이 좀 더 복잡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17번. 얘를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수 a, b에 대해서 a랑 b를 곱했을 때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정리 같으니까 식을 한번 써봐야 되겠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3의 제곱 몫은 뭔지 모르고 나머지가 27의 n제곱 x-3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딱 느낌이 오는 게 뭐야? x 대신에 3을 대입을 했을 때 3의 3n제곱 곱하기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이쪽은 싹 다 0이 될 거니까 0이다. 그러면 3의 n제곱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양수가 나올 거니까 이 친구가 0이 돼야 된다라는 거겠죠. 즉 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다 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식에다가 x 3n제곱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 대신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를 대신 집어넣었을 때도 식이 성립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x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a 플러스 3 요렇게 그러면은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 두 개 더하면 a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럼 식이 x의 3n제곱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a 플러스 3은 x 마이너스 3의 제곱 qx 플러스 27의 n제곱 x 마이너스 3 근데 여기서 x 마이너스 3을 하나씩 지워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 다시 해보면 x의 3n제곱 x 플러스 a 플러스 3은 x 마이너스 3 qx 플러스 27의 n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3의 3n제곱 그 다음에 u 플러스 a가 여기다가 3 넣으면 0이니까 27의 n제곱 그럼 이게 27의 n제곱이죠. 그래서 약분해주면 a가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1이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5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a가 마이너스 5면 여기다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되니까 b는 6이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a, b는 마이너스 30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18번 t-1부터 t까지 해서 이차함수의 최대값을 gt라고 할 때 gt가 4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t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차함수식이 먼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묶어서 x-2의 제곱 플러스 4니까 플러스 5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차함수 그래프 그렸을 때 이렇게 2,5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최대값이 4보다 커진다 라고 했습니다. 4보다 크거나 같아진다. 그러면 일단은 범위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범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t-1부터 t까지가 2보다 아예 작을 수가 있겠죠. 여기가 t-1이고 여기가 t-1, 어쩌고 그 다음에 여기가 t, 어쩌고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t 자체가 i의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경우로 하나 나눠서 풀 거고 두 번째는 좀 t는 색깔 없나? 여기 사이 범위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t랑 t-1부터 t 사이에 2,5가 있을 때 즉 t의 범위가 요 연두색으로 색칠한 게 되겠죠? t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면 검은색으로 할게요. 그냥 여기가 이제 t-1이고 여기가 t가 될 때 이런 식의 범위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세 번째 경우는 t-1이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t가 3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파란색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에서는 항상 최대값이 GT인데 GT는 X 대신에 2를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니까 이게 FT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GT 같은 경우에는 FT가 되는 거니까 X 대신에 T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게 이거 경우가 너무 좁네요. 칸이. 이거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자 그러면 지금 GT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이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T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는데 T의 범위를 구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t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t가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작다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일단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두 번째 사이즈에서는 두 번째 케이스는 2부터 이 연두색 범위에서 보면 이 연두색 범위에서는 최대값이 항상 그러니까 GT는 x가 2일 때 f에서 x가 2일 때니까 결국 f2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건 그냥 5죠. 근데 얘는 항상 4보다 크니까 요 범위에서는 항상 이게 만족된다. 즉 여기서는 여기서는 다 그러니까 모든 t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경우 구해보면 지금 gt 같은 경우에 최대값인데 최대값은 항상 x가 t-1일 때 생기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이게 f t-1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t-1의 제곱 플러스 4 t-1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 플러스 4t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t제곱 플러스 6t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요게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 4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아주면 되겠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6t 넘어오면 플러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t가 2에서 4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t가 3보다 크다라고 가정했으니까 여기서는 t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즉 1번이랑 2번이랑 3번을 다 합쳐주면 t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는데 결국 t의 범위는 1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m은 4, 스몰 m은 1, 그래서 m제곱 플러스 m제곱은 17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한번 볼게요. 실수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보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 줬는데 이렇게 fx랑 gx가 뭔가 그래프가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내가 실근의 개수를 구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절대값도 있고 얘는 심지어 x가 범위가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x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식이 다를 때는 요런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푼다? 그래프로 푼다라고 문제를 아까 설명을 해줬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fx 그래프부터 좀 그려보면 이쪽에다 그릴게요. 자,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거 지금 어떤 그래프 그리면 되냐면 x에만 절대값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왜냐면 설명해보면 fx는 이게 절대값 x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니까 x에만 절대값 있는 그래프를 시키면 이 원래 그래프를 그려서 y축으로 대칭을 시키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fx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이게 fx 그러니까 절대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요게 x-1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1,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0,2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근데 요거를 y축의 오른쪽을 y축 대칭시키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fx 기본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절대값 x, 그러니까 함수 전체에 또 절대값을 걸어버렸으니까 여기서 이 x축의 아래 부분을 위로 접으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fx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2를 지나겠죠. 여기도 2를 이렇게 지나게 되면서 요렇게 접었다가 여기가 1을 지나면서 다시 요렇게 접어서 요렇게 이참수 그려졌다가 다시 얘랑 이어지는 요런 식의 그래프. 파란색, 그럼 검은색은 지울게요. 과정이었으니까 검은색은 지우고
지금 여기 파란색의 그래프가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다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어요. fx 절대값 fx 이거 같은 경우는 뭐다? 왜 이렇게 지울 게 많아? 이 파란색의 경우에는 절대값 fx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1 요렇게. 그 다음에 gx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k니까 x 플러스 k면 y절편이 k면서 그러니까 0,k를 지나고 위에 것도 0,k를 지나는데 마이너스니까 이제 k의 범위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항상 몇 컴마 몇을 지나냐? 0,k를 지난다. 즉 이 점의 좌표가 이제 뭐 0,k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k라고 했으니까 이 hk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몇 점에서 만나냐 요거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이런 식 아까처럼 그래프 그려진 개형은 알았으니까 처음에 K가 여기 위에서부터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너무 위에 있어. 너무 위에 있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진다라는 걸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일단 교점이 두 점에서 먼저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점에서 먼저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딱 있겠죠. 이렇게 딱 접하는 양쪽에 똑같이 접하는 순간이 이렇게 딱 생길 텐데 y축 대칭이니까 딱 접할 때는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이 접하는 건 어떻게 구할 거냐? 한쪽만 찾아주면 되는데 이쪽 그래프가 여기 이쪽 함수 그래프가 꼭지점 좌표가 1,2니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걔랑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니까 이거 두 개 연립해가지고 k 범위를 구해서 접한다를 이용해서 판별식 쓰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마이너스 x 플러스 k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판별식 써주면 접하는 거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9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0이다. 즉 k가 4분의 13일 때 딱 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4분의 13이 되는 것이고 그럼 HK를 한번 적어볼게요. 어디다 적지? 여기다 적을까요? 그럼 HK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K가 4분의 13보다 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건 함수값이 2가 되는 거고 K가 4분의 13이면 개수가 4개가 되는 거죠. 접하는 거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만나겠죠. 그럼 6점에서 만나는 건데 언제까지 6점에서 만나게 되냐면 여기 딱 2점 지날 때 여기가 이제 근이 되는 점이 될 텐데 그 근 되는 점 딱 지날 때까지 해서 뭐 이렇게 지난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거기까지만 4점. 그러니까 중간에 6점짜리가 하나 생기고 여기를 뭐 알파라고 하면 여기도 알파가 될 거니까 K가 알파보다는 크고 4분의 13보다는 작을 때는 6점 그 다음에 다시 4점 언제일 때? 다시 알파일 때 K가 알파일 때 근일 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만나다가 그러니까 다시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겠죠. 여기 밑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밑으로 그려지다가 계속 두 점 알파보다 작을 때 K가 알파보다 작으면서 이제 1까지 여기 1 될 때가 이제 다시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1보다 클 때까지. 그 다음에
하나에서 만나는 게 있는데 이게 K가 1일 때, 그 다음에 K가 1보다 작으면 이제 교점이 안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그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일단 구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면 HE, 그러니까 K가 2일 때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 알파 값도 정확하게 구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냥 K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여기일 때겠죠? 여기일 때. 그러면 여기일 때는 이 알파가 2보다는 큰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교점이 두 개에서 생긴다. 먼저 맞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보면 함수값이 5가 되는 건 없으니까 니은도 맞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디귿 6을 만족시키는 이 알파의 범위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알파 범위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여기 fx가 요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근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x는 a분의니까 마이너스 b 하면 b 프라임 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x가 1 풀마 루트 2가 나오는데 x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되니까 1 플러스 루트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알파라는 친구가 1 플러스 루트 2인데 요게 대략 2점 얼마 얼마고 요게 대략 3점 얼마 얼마니까 요 k가 6이 되는 정수값은 3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겠다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한번 볼게요. 20번. 여기서 보면 그냥 편의상 AX랑 BX를 다 A랑 B라고만 쓸게요. 그러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인데 이거를 A 플러스 B가 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걸로 이용해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64 마이너스 12AB가 12x 4제곱 플러스 24x 세제곱 플러스 12x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2ab가 넘어가면 12x 4제곱 플러스 24x 세제곱 플러스 12x제곱 마이너스 48 이렇게 되겠죠. 양변 12로 나눠준 마이너스 ab가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4군요. 미안해요.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데 x 그러니까 1로 하면 되겠죠. 1, 2, 1, 0, 마이너스 4니까 조립제법 하면 1, 1, 1, 3, 3, 4 여기는 뭐야 4, 4, 4,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게 한 번 더 되는데 마이너스 2로 해볼까요? 그럼 1, 마 2, 1, 마 2, 2, 마 4,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x-1 그 다음에 x 플러스 2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잘 보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하나가 있고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있는데 여기서 두 개를 더해서 4가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2차 방식이라고 쓰니까 이렇게 2차 이렇게 2차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a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두 개를 더하면 4가 돼야 되니까 요게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면 안 되겠네요. 요렇게 조합이 이게 플러스구나. 자,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된다고 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ax가 되면 되고 bx가 이렇게 되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거 두 개 더하면 어차피 4 나오는 거는 맞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됐어. 그러면 cx 같은 경우에는 bx에서
AX를 빼라고 했으니까 플러스로 다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CX 같은 경우에는 2X제곱 플러스 2X, 그럼 C4 같은 경우에는 32 플러스 8이니까 4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1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이고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일단 2차 방정식 두근 나왔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5, 그 다음에 알파 베타도 5 이렇게 하나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 f 알파가 베타고, 그 다음에 f 베타는 알파고, f2가 2인 건 우리가 문제에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거 베타 대신에 5 마이너스 알파를 적을 수가 있으니까 f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라고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f 베타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5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fx,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 일로 다 넘기면 f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5가 0이고 f 베타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5가 0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즉 fx 플러스 x 마이너스 5는 0의 두 근이, 그러니까 근 중에 두 개가, 그러니까 fx가 몇 차인지 모르니까 근 중에 두 개가 알파랑 베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다시 생각해보면 fx 플러스 x 마이너스 5는 0을 이거를 두근으로 가지니까 이거를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로 나눴을 때 이거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그러니까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나누어 떨어진다. 지금 다시 생각해주면 fx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5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즉 다시 정리를 해보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로 나눴을 때 몫이 무언가가 생기고 나머지가 x-5다라는 거를 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리만 좀 해주면 되겠죠. 이거 알고 fx가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게 요걸로 나눴을 때니까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뭔가 또 다른 게 나오겠고 나머지가 2차 형태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을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로 나누면 나머지가 x-5가 나와야 되니까 얘로 나눴을 때 이쪽은 나머지가 0이 되는 거고, 이거 많이 봤던 패턴이죠. 그럼 이쪽에서 나머지가 뭐가 나와야 되냐,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x네요. 마이너스 x 플러스 5네요. 여기도 죄송해요, 넘겨준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5x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로 나눴을 때 몫은 a가 나오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럼 결국에 rx 자체가 a x-5 요거 대신, 그러니까 rx를 이걸로 쓸 수가 있는 거고,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 q1x 플러스 a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x 대신에 2를 대입을 해보면 이게 f2고 f2는 2라고 했으니까 얘가 x 대신에 2 집어넣으면 여기다 2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a가 1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즉 이만큼이 rx인데 rx는 a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 마이너스 x 플러스 5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잘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넘어가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뭐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네요. 자, 이차함수 y는 이거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그리면서 꼭지점의 좌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1,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축이랑은 0이랑 2에서 만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2분의 3x 플러스 k인데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양수이면서 뭐 이렇게 되면 이쪽 위쪽에서 만나겠죠. 여기 0,0을 무조건 지나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진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얘랑 만나는 점 중에서 이렇게 되는 여기가 이제 C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차함수 꼭지점에 D라고 하자. 여기가 D네요. D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삼각형 ADC랑 요거랑 여기랑 요 삼각형이랑 이제 넓이가 같다라는 거죠.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같다라는 건데, 이랬을 때 AC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지금 B점 A점 먼저 구해보면 A점을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A점은 X좌표가 알파야. X좌표가 알파면 베타는 그러니까 Y좌표는 알파제곱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이 B점 같은 경우에는 베타라고 했을 때 베타 베타제곱 마이너스 2베타 뭐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넓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밑변을 AC로 잡으면 여기를 밑변으로 잡으면 여기서의 여기 높이나 이 삼각형의 높이가 같을 때 넓이가 같아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어떤 식이 성립을 하는 거냐,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y좌표가 되겠죠. 거기서 마이너스 1을 빼면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길이를, 그러니까 이 높이를 구해주는 건데 높이가 y좌표에서 y좌표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여기서도 빼주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빼기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요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냥 인수분해하는 거니까.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으면 베타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 수가 있는 게 알파랑 베타가 뭐냐면 이차함수랑 저 직선 있죠?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각각 알파랑 베타니까 요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근각의 서열 관계를 이용을 해주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2분의 7x 마이너스 k는 0.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7이구나 라는 거 먼저 알 수가 있어요. 즉 여기다가 이거 2분의 7 넣고 계산하면 2분의 3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베타 대신에 이제 2분의 7 마이너스 알파를 넣으면 알파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3 베타 대신에 2분의 7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은 4분의 21 마이너스 3알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4분의 17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근해 공식 써주면 알파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4분의 1 마이너스 ac니까 4분의 17 이렇게 하면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 풀마 3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실제로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냐면 이제 구하는 걸 구해줘야 되는데 AC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알파에서 1을 빼준 이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여기 보면 여기가 x좌표가 1이에요. 그러면 여기 길이를 구해서 2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구하는 건 뭐냐면 1에서 알파 값을 뺀 다음에 2배를 한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이거고, 그래서 알파 값을 구해보면 알파는 이제 음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루트 2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 1 마이너스니까 이거 다 플러스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루트 2 이렇게 되면 되겠고, 계산하면 2 플러스 1 플러스 3루트 2가 되니까 답은 3 플러스 3루트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23번 한번 볼게요. 요 4차 방정식의 한호근과 자연수 mn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 값이 실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요 허근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되니까 저거 인수분해를 좀 해주면 x 세제곱 x-2 플러스 x-2가 0이다.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1 x-2가 0. 그러면 x 플러스 1 x-2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허근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허근이 알파, 그럼 또 다른 허근은 알파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알파바가 1이고 알파바도 1이다 이렇게 먼저 일단 구할 수가 있게 되네요. 그러면 그리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도 0, 알파바 넣어도 성립하니까 알파바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바 플러스 1도 0, 뭐 이런 것까지만 다 구해놓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 친구가 이제 딱 눈에 들어오는데 f m, n은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알파 제곱이 알파 마이너스 1이 아니 알파랜다. 그쵸? 알파 제곱이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 제곱에 m 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알파 바의 제곱은 그냥 알파 바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 바분의 1의 n 제곱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알파 바분의 1은 여기서 양변 알파 바로 나누면 알파는 알파 바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얘가 알파 제곱의 m 제곱이고 알파의 n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이제 문제 풀어 볼게요.
f1,2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2알파 제곱이 되는 거고, f3,4는 3제곱하면 알파의 6제곱, 그 다음에 알파의 4제곱. 그러면은 얘는 알파 세제곱이 1이죠. 여기서 여기 위에 갔을 때 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이용하면 얘는 마이너스 1제곱은 1,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f5,6은 5제곱하면 알파의 10,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의 6제곱.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이거는 마이너스 1 세곱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2알파 제곱이 알파 제곱하면은 알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2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서 여기까지 더하면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하나만 더 해보면 f7,8 해보면 7이면 알파의 14제곱이고, 네, 8하면 알파의 6제곱, 8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얘가 그 14제곱 알파 제곱이고 여기도 알파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똑같은 게 이제 계속 반복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F1부터 F19,20까지 가면 요게 몇 개가 있는 거냐면 10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결국 남는 건 F19,20인데 얘가 F1,2랑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결국에 2알파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알파가 우리가 실제로 안 구해봤지만 알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 그 근해 공식 쓰면 되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하면은 1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3i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이거 2a분의가 아니구나. 2분의 1 풀마 루트 3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2알파 라고 하면 2배 해주면 1 풀마 루트 3i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 b가 풀마 루트 3 이렇게 될 텐데 각각 제곱해서 역수치해주면 되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1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